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마슈에 나오는 마슈 반대대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마슈가 아카자의 정보를 통해 상윤육 다키유타로 남매를 대체하고 만세근 학교회가 상윤이 도마와 싸우는 것까지 신기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움하는 마슈에게 자신의 랭기혈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는 뒤로 빠지면서 뾰족한 얼음들을 전방에 내세웠고 마슈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었죠. 도우마는 마슈에게 맞은 부분들을 재생하며 꽤나 하는 녀석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약자를 상대로 괴롭히려 했기에 놀아줬던 것 이제 제대로 상대해주겠습니다 라며 자신이 가진 귀기를 더욱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는 도우마 저 자식 나랑 싸울 때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건가? 여자를 얼마나 잡아먹은 거야? 라며 당황했죠. 도마는 저를 따르는 멍청한 인간들이 아주 많아서 말이에요. 저를 신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제게 잡아먹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녀석들도 있더라고요 라며 웃었습니다. 마슈는 그 말을 듣고서는 정색을 했고 도마는 자 2차전을 시작해볼까요? 라고 하며 얼음 분신을 하나 소환했죠. 그 얼음 분신 역시 도마의 혈기술을 쓰며 마슈를 압박했고 동시에 두 개체가 쓰는 얼음들의 물량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슈는 빠르게 그 공격들을 회피하며 뛰어다녔고 도우마는 인간치고는 발이 참 빠르군요. 하지만 그렇게 전력지수로 뛰면 금세 체력이 바닥나버린다고요? 라고 했죠. 아카자는 젠장 저 말이 맞아. 아무리 마슈라도 저렇게 시간이 끌리면 지쳐버리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자신의 몸을 바라봤는데 어느새 몸에 서리가 낀 듯 조금씩 얼어가기 시작했고 주변을 살펴보니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에 인해 엄청난 한기로 지하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죠. 도우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셈이죠? 라며 잔인하게 웃었고 마슈는 입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제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우마는 이제 지쳐버렸나요? 인간치고는 오래 버텼습니다. 이만 죽으시죠? 라고 하며 거대한 얼음창을 소환해 마슈를 꿰뚫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마슈는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달리기 시합 전에 하는 달리기 출발 자세를 하고 있었던 것. 도우마의 창이 날아오자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갔습니다. 도우마와 그 분신은 놓칠 줄 알고? 라고 하며 수많은 얼음 화살들을 날렸는데 마슈는 빠른 속도로 그것들을 피해버리며 지하실을 빙빙 돌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아카자는 저 녀석 뭐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얼어있던 자신의 몸이 녹고 있다는 거 알았고 주변을 보니 한기로 가득 차 있던 게 어느새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마슈가 빠르게 달리면서 바닥에 마찰열을 일으켰고 그 온도가 도우마의 얼음들의 한기를 몰아내버렸던 것. 도우마는 어째서 지치지 않는 거지? 라며 당황했죠. 마슈는 나는 근력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유산소도 빠지지 않고 하는 편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그대로 얼음들을 뚫고서 도우마의 분신을 주먹으로 박살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황급히 얼음벽으로 자신의 앞을 막았는데 마슈는 그 벽을 돌아 도우마의 뒤에서 나타났고 그대로 주먹으로 도마를 쳐 얼음벽과 함께 부숴버렸죠. 도우마는 당황하며 철부채를 휘둘러봤지만 마슈에게 근접전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었고 또다시 마슈의 주먹에 튕겨져 나가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러자 도우마는 제가 인간을 상대로 이걸 사용할 줄이야. 코쿠시보를 잡기 위해 개발한 최강의 기술을 보여드리죠 라고 하며 무빙수련 보살을 지어냈고 엄청난 크기의 얼음 보살이 나와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죠. 그 주먹이 격파한 곳에는 얼음 파편들이 튀어나가 사방에 꽂혔고 아카자는 저 공격을 한 대로 맞는다면 인간의 몸은 버틸 수 없을 거야 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얼음 보살은 다시 주먹을 들고 마슈를 향해 휘둘렀고 마슈는 가드로 올린 채 그 공격을 방어했지만 그 힘에 튕겨 나가버리고 말았죠. 도우마는 어떤가요? 온몸의 뼈가 박살나버렸죠?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마슈가 빠르게 뛰어와 그 얼음보살에 주먹을 날렸고 그 얼음보살은 그 주먹에 맞고 뒤로 밀려갔습니다. 도우마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제 얼음보살을 깨부실 수 없어요 라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자 마슈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 얼음보살 위쪽까지 올라갔고 도우마는 씩 웃으며 공중에서는 공격을 피할 수가 없죠 라고 하며 얼음보살을 조종해 공중에 있는 마슈에게 주먹을 날리려고 했죠.
마슈는 양손에 깍지를 낀 채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그대로 얼음보살에게 내리꽂았고 얼음보살은 주먹으로 그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그 둘이 부딪히자 엄청난 굉음을 내며 얼음 파편들이 주변에 아름답게 뿌려졌고 도마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정신을 차려보니 얼음보살은 산산조각나 공중분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 순간 뒤에서 마슈가 도마를 끌어안았고 압도적인 힘으로 몸을 졸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마슈의 근육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었고 온몸의 뼈가 바스러지며 혈기소조차 쓸 수가 없었죠. 도마는 압도적인 재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재생되는 것뿐 압박으로 인한 질식의 고통까지 무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힘을 다 쓰고 널브러지며 너 어떻게 그렇게 강한 거지? 라고 묻자 마슈는 꾸준히 단련했거든 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도마의 머리를 박살내버렸고 아카자는 더욱더 크게 감명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마슈 아카자는 그 지하실에서 빠져나갔는데 만생은학교의 신도들은 도마님은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묻자 마슈는 씨는 죽었다 라고 했습니다. 마슈는 상인이를 잡았으니 분명 슈크림빵을 엄청나게 얻을 수 있겠지? 이번 기회에 당주에게 재료 자체를 수급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며 기뻐했는데 그 순간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비상 알림이 왔죠. 현재 귀살대 당주 우베야키 저택이 무잔으로부터 습격을 받은 상태로 빨리 모든 귀살대원들은 그곳으로 지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마슈는 그 순간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 우베야키 당주가 당해버리면 슈크림빵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것에 위기 상황이라고 느꼈죠. 사실 만생은학교의 우베야키 저택과의 거리는 상당했지만 마슈는 슈크림빵을 생각하며 미친듯이 달렸고 반드시 당주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슈가 만생은학교에서 도마와 싸우고 있던 당시 우베야키 저택을 찾게 된 무잔이 당주를 찾아왔던 것. 당주는 무잔이 왔을 때를 대비한 폭발물을 터뜨려 자폭을 하게 되었고 근처에 있던 귀살대주들은 모두 무잔을 마무리하기 위해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무잔은 나키멘을 시켜 무한성으로 가는 통로를 열었고 귀살대원들은 모두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한성에 도착한 귀살대원들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오니들과 맞서며 싸우기 시작했는데 무잔은 미리 상인의 오니들을 집합해놓은 상태에 하얀급에 준하는 오니들도 많이 포진해놓아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주들이 지칠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신상현유 카이가쿠 크키 저 녀석들이 지쳤을 때 내가 마무리해버린다면 무자님의 더 높은 등급을 받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넌 뭐야? 귀살대원이야 아니면 오니야?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고 카이가쿠는 귀살대 출신의 오니로 다른 오니들에게 그냥 상인육 다키남매가 죽어서 그 빈자리 운 좋게 들어간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왔기에 그게 컴플렉스였고 노발대발하며 나는 실력으로 상인의 자리에 오른 오니다. 귀살대였던 것은 수치스러운 과거, 지금의 나는 위대한 오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마슈는 그래? 그럼 퇴실당해도 되겠네? 라고 물었고 카야쿠는 네 녀석 겁도 없이 감히 이 몸에게 덤빌 셈이냐? 라고 하며 번개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마슈의 움직임이 눈앞에서 사라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카야쿠는 이미 마슈의 주먹에 맞고 머리가 날아가 버렸죠. 마슈는 넌 저번에 만난 상인육의 그 남매보다 약한 것 같은데? 라고 했고 카야쿠는 그저 할 말을 잃고서 소멸했습니다. 아까 전 마슈는 우베야시키 당주의 저택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이미 당주의 집은 폭파한 듯 사라져 있었고 그곳에는 어떤 결계로 보이는 진이 쳐져 있었죠. 함께 따라온 아카자는 저건 무한성으로 가는 결계다 라고 말했고 마슈는 그 결계가 닫히기 직전에 빠르게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마슈는 무잔에 의해 이미 우베야시키 당주가 사망했다는 거 알았고 슈크림빵과 아사간 무잔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오니들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죠. 그런데 그때 수많은 마비침들이 날아와 마슈를 공격했고 마슈는 뒤로 공중제비를 돌며 그 마비침들을 피했습니다. 마슈를 공격한 것은 바로 상현우 교코. 교코는 마슈를 향해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더욱 강력한 물고기들을 소환해 공격했는데 그 순간 그 물고기들을 화염의 호흡과 사랑의 호흡이 베어버렸고 쿄로는 오 마슈 너도 이곳에 왔다니 든든하구나 이 녀석은 내게 맡겨라 라고 했죠. 미치리는 저번에 그 슈크림빵 제가 너무 많이 먹어버린 게 아니었나 신경 쓰였었는데 그 빚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오니를 상대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마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상현사 조아쿠텐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앞으로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
라고 하며 마슈를 향해 공격을 퍼붓었죠. 마슈는 그 공격들을 피한 뒤 조아쿠텐에게 다가가 머리를 박살내버렸는데 뭔가 상인사치고는 굉장히 쉽게 잡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아쿠텐은 머리가 재생하며 압축된 파동을 쏴 마슈를 공격했죠. 마슈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온몸에 묵직한 데미지가 들어왔지만 그것을 피지컬로 버텨내며 다시 조아쿠텐의 머리 그리고 혹시 모르니 심장 부분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아쿠텐은 다시 재생해 몽룡을 소환했고 그대로 마슈를 벽으로 밀어붙여 압박했죠. 마슈는 분명히 치명적인 데미지를 줬을 텐데 왜 죽지 않는 거지? 라며 당황했고 조아쿠텐은 크크 넌 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계속 몽룡의 힘으로 마슈를 찌부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슈는 힘으로 그 몽룡들을 밀어내버렸고 조아쿠텐은 저 괴력은 도대체 뭐야? 하지만 결국 나를 공략하지 못할 테니 내 승리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한테구 본체가 그들 사이에 쿠에 하면서 떨어졌고 아카자가 어이 마슈 그 녀석이 본체다. 본체를 처치하지 않으면 분신은 계속해서 살아나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마슈를 위해 몰래 숨어있던 한탱구를 찾아내 치사하게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싸우라며 좁힌 다음 마슈에게 던져준 거였죠. 마슈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탱구에 뛰어가 그대로 주먹으로 머리를 날려버렸고 그러자 조아쿠텐 역시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이제 남은 건 상인의 코코시보 그는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하다 조심해 라고 말했고 마슈는 주먹을 꽉 쥐고서는 내가 꼭 쓰러뜨리겠어 라고 하며 어떤 문을 열었죠. 그러자 그곳에는 눈에 상인일 포식이 있는 코쿠시보가 엄청난 포스를 내뿜으며 기다리고 있었고 코쿠시보는 칼을 빼들며 자 어디 실력 좀 볼까?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기존의 원작 내용에 변주를 주어 대장장이 마을 편이 아닌 만생연학교와 곧바로 무한성 전투로 들어가게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